그래서 작은 거 살까요? 큰 거 살까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작은 게 훨씬 마음에 들기는 해요. 안녕하세요, 언더키즈 8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건데 제가 노트 10 리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그쪽에 노트 10 리뷰를 봐주시고 노트 10 플러스는 차이점을 위주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노트 10이랑 크기를 비교하면은 요 정도예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즘은 기계들이 워낙 커져가지고 노트 10 플러스가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 않고 200g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이 정도 크기에서는 크게 무겁지 않다는 게 장점이지만 아예 부담이 안 되는 크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일단은 노트 10 플러스는 화면이 더 크고 해상도가 더 높아요. 사실 이건 해상도 자체보다도 색 표현이 두 개 패널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 기계간 편차라고 보기에는 최근 삼성의 FHD 기계랑 QHD 기계가 색 표현력이 좀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10 플러스의 화면은 화면이 정말 좋고 색도 자연스럽고 보고 있으면 정말 맑다라는 느낌이 드는, 표현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래 보고 있어도 편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 10 플러스 화면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이 되죠. 사실 10은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이 안 되는 특이한 기계라고 부르는 게 좀 더 맞기는 한데 이쪽에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이 되고 내장 용량도 256기가만 있는 것과 다르게 512기가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테라까지 확장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 뒤쪽에 이 삼성 정도 되는 회사였으면 좀 더 디자인이 독창적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이 뒤쪽에 카메라가 하나 더 있어요. 3D TOF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3D 스캐너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물체를 3D 스캔으로 모델을 따가지고 이걸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만든다든지 나를 인식시켜서 얘 모션을 준다든지 아니면 파일로 출력해가지고 이걸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다든지 등등의 액션이 가능한데 솔직히 이거 캡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캡처가 되고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은 봐줄만 하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팔다리가 똑바로 있는 물건이어야지 이제 이 액션을 똑바로 따라오고 캡처를 할 때도 얘를 360도 돌려야 되는데 정밀하게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존재는 한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뭐 다른 제조사에서 정확히 원리는 다르기는 하지만 지원을 했던 기능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거보다 일상생활에서 좀 더 눈길이 갈 만한 건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하죠. 기본으로 들어있는 건 25W예요. 근데 45W 충전기를 별매를 하시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싸게 팔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충전기가 작진 않습니다. 이 45W나 나오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 해요. 25W도 조금 커진 편인데 여하튼 얘로 충전을 하면은 25W로 1시간 반 걸리던 게 얘로는 1시간 10분이에요. 사실 충전 총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주는데 잔량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초반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할 때 1, 2% 차이는 상당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얘는 효율이 나쁘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5%, 10%가 더 차 있으면은 몇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유용하고요. 고속 무선 충전도 작은 건 12W만 되는 반면에 얘는 15W까지 돼요. 근데 그렇게 쓰시려면은 또 얼마 전에 나온 무선 충전 듀오는 안 되고요. 그냥 12W까지만 되고요. 물론 걔로도 충분히 빨라가지고 1시간 50분이면 충전이 되긴 하지만 그거 말고 무선 충전 스탠드 2019라는 게 있어요. 그 5만원 쿠폰으로도 살 수 있는 걔를 사셔야 15W가 지원됩니다. 자, 차이점은 그 정도면 대충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기계가 어떤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디자인은 베젤리스 디자인 시원시원하고요. 여기 구멍 크게 신경 안 쓰이고요. 성능 빠릿빠릿하고 원 UI 깔끔하고요. 이번에 기능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특히나 S펜 기능이 강화돼가지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무선으로 인식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스처까지 지원되죠. 근데 사실 이 제스처는 그냥 된다 정도로만 참고를 하고 그렇게 인생을 뒤집을 정도로 유용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센서를 그렇게 우린 것 치고는 카메라가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삼성이 꾸준히 밀고 있는 이 장면별 최적 촬영, 이 AI가 인식해서 최적 촬영하는 거랑 야간 모드 들어간 거랑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다만 야간 모드는 처리가 너무 오래 걸린다. 그 점을 제외하면 광각 메인 센서나 초광각 센서나 망원, 줌으로 들어가는 거나 모두 잘 나오는 편이고요. 밝은 곳에선 말할 필요도 없고 어두운 곳에서도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고요. 다만 전면 카메라는 약간 어두워졌어요. 사실 어두워진다는 걸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 예전 건 조리기 때문에 심도가 너무 얕아가지고 단체로 찍을 때 앞에 있는 사람 화면 빼고 나머지는 흐릿하게 잘 안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수치상으로는 나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 야간 모드는 그냥 된다 정도로만 비상용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돌비 애트모스나 이퀄라이저를 모두 지원하는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 역시 소리가 괜찮아요.
근데 전작부터 뒷판이 좀 떨리기 시작하더니 요거는 더 얇아졌는지 좀 신경이 쓰일 정도예요. 물론 이제 다른 일부 제품들처럼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 혼자 미끌거리면서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배터리 5G로 쓸 때는 5시간 반 정도 가고요. 화면 켜짐이 4G로 쓸 때는 7시간 정도 갑니다. 이 정도면 5G를 써도 하루 종일 쓰는 데는 대부분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저는 와이파이를 전혀 안 쓰고 흰색이 많이 나오는 웹서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짧게 가는 편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생각보다 작은 노트 10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죠. 용량에 비해서. 아무래도 화면 크기랑 해상도랑 둘이 합쳐져가지고 효율이 그만큼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노트 10 플러스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현재 구매 가능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에서는 최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갤럭시가 나올 때마다 대부분 하는 얘기긴 한데 물론 중간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 S9이 배터리가 여하튼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번 거는 발열도 괜찮고 배터리도 괜찮고 성능도 괜찮고 UFS 3.0에 파일 시스템까지 바꿔서 빠릿빠릿하고요. 디자인도 전면은 저는 갤럭시 중에 굉장히 세련된 편이어가지고 사실 가끔씩 베젤 두께를 보면서 놀라기도 해요. 이번엔 소프트웨어도 깔끔하고 사진도 잘 나오고 배터리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잘 가는 편이고요. S펜도 뭐 엄청 대단하진 않지만 기능이 있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제 너무 난잡해가지고 쓰기에 어지럽다든지 아니면 뭐 이걸 얻느라고 배터리를 뭐 한 1000mAh쯤 잃어버렸다든지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게 아니면 전 기능이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하튼 그래서 추천하냐고요? 추천해요. 지금 폰을 사실 거면은 요거만한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질문이 몇 개 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작은 거 살까요? 큰 거 살까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작은 게 훨씬 마음에 들기는 해요.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노트를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손에 쏙 이게 노트 FE만 하거든요. 노트 FE만 하면서 화면은 꽉 차있는 요 크기를 전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빠진 기능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 그런 걸 꼭 뺐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뿐인데 크기에 신경을 안 쓰신다면 대부분은 노트 10 플러스를 구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크기에 가산점을 좀 많이 주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무게가 그렇게 끔찍할 정도로 무거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보통은 플러스를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훈훈하게 끝내면 좋겠지만 아쉬운 점을 몇 개 얘기를 하자면 뭔가 생각했던 것만큼 새로운 기능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죠. 사실 90Hz 화면 같은 거는 요즘 특히 중국제 기계에서 많이 들어가 있고 패널 자체도 삼성이 공급하고 넣어줬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고요. 뒤쪽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를 좀 너무 오래 울고 먹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새 센서를 엄청 중국 회사에 좋은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얘의 출고가가 256기가는 139만 7천원, 512기가는 149만 6천원이에요. 저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이렇게 비싼 게 잘 납득이 되진 않는데 아니 애플도 그랬는데 삼성이 그러면 안 되나요? 라는 거는 아니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애플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걔네가 총대를 맸으니까 나머지가 올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5G 좀 들어갔다고 노트 9이랑 비교해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 않았나. 물론 대부분은 그 5G 때문에 저렴하게 잘 어디선가 구매를 하시겠지만 출고가가 중요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실구매를 그렇게 하신다고 출고가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올리는 게 개인적으로는 용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주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여하튼 그 정도 문제만 빼면은 저는 가격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옵션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아주 잘 만든 기계예요. 기계 자체로만 치자면은 사실 흠잡을 부분이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트 10 리뷰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끝. 아니다. 펜이 있으니까 끝.